안녕하세요. 7학년 조에스더, 9학년 조혜린 아빠 조원우입니다. 페이스튼에서 세바시라고 하는 그런 페이스튼 친구분들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일단 첫 번째로 항상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페이스튼 응원하고요.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친구분들한테 주어진 10분, 15분이라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좀 유용한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제 생각을 담아서 한번 말씀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목을 What do you bring to the table?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봤어요. 이 표현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여기 보시는 그림이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모이면 팟럭이라고 하는 그런 각자 자기의 메뉴를 가지고 와서 그런 파티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큰 테이블이 있고요. 각자 자기가 준비해온 정성껏 고민하고 어떤 메뉴를 가져갔을 때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까라고 많은 고민을 해서 준비해온 그런 메뉴들이 이렇게 하나씩 테이블 위에 있는데요. What do you bring to the table? 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이 표현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팟럭이라고 하는 이런 파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져다주는 가치가 뭔가요?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왜 당신이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결국에 What do you bring to the table? 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조금은 냉정할 수 있는 하지만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는지 또 저는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순서를 세 가지로 구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제 소개도 좀 드리고 제가 어떻게 오늘까지 성장해 왔는지 이렇게 나이가 들어 왔는지 또 제 과정들도 좀 공유 드리면서 그런 무엇이 저를 성장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 해 왔는지를 나누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들을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회사들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의 그런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는 그런 많은 변화들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또 이런 얘기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테이블에 무엇을 가져오는지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말씀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아까 소개드렸던 두 딸아이의 아빠이자 또 동시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집사람하 이렇게 세 분의 여자분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요. 또 굉장히 저는 예전에 즐겼던 지금은 액티브하게 하지 못하는 그 농구도 굉장히 즐기고 있고요. 스티픈 커리가 제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플레이어고요. 또 한국의 가수들이 세상을 알리고 정말로 어린 친구들이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자기의 노력과 땀을 투자해서 이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를 알리는 이런 팝 가수들에 대한 실질적인 그분들의 음악을 즐기는 것들도 있고 또 그 친구들이 해나가는 그런 앞으로의 과정들도 궁금해하는 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블랙핑크라든지 BTS라든지 이런 친구들 굉장히 관심 있게 또 좋아하면서 보고 있고요. 보시는 대로 저는 항상 다이어트라는 토픽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최근 들어서 매번 성경을 읽다가 중간쯤 가서는 또 저한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또 성경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한테 주어진 현실적인 일들에 더 집중하는 그런 제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저희한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의 진리를 찾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깨달음들을 느끼면서 굉장히 또 성경에 대한 그 성경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지혜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장해온 과정, 주로 제 커리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간 흔히들 말씀하시는 이민 1.5세대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갔지만 다시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고등학교 대학 시절을 캐나다에서 마쳤고요. 첫 번째 직장으로는
전 세계에서 뭐 비행기 바퀴, 자동차 바퀴 등 타이어들을 생산하는 그 생산량으로서는 전 세계 넘버원 구디어 타이어라는 회사의 공장에서 공장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그런 전기공학 프로그래머로 첫 번째 제 커리어를 시작했고요. 하지만 빠르게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 붐이 시작하던 19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인터넷 붐을 주도하던 시스코라는 회사랑 굉장히 좋은 인연이 돼서 그 회사에 입사를 해서 미국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다시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다시 아시아로 나가서 싱가포르로 일해서 일을 하고 다시 한국, 싱가포르, 한국 이렇게 좀 여러 나라에서 일을 하게 되는 굉장히 운 좋은 경험을 13년 동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스코에서 그런 경험을 마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비즈니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일을 하고 뭐 디지털 산업,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G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오늘 현재는 메가존 클라우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성장 과정에 있어서 뭔가 제가 큰 변화 그리고 저한테 성장이 가능하게 했었던 그런 드라이버가 뭔가 한번 좀 뒤돌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큰 변화의 첫 번째는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경험했던 캐나다로서의 이민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를 다니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했을 때 저한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언어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제가 다시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침에 8시에 수업을 시작을 해서 오후 3시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빠르게 식사를 하고 한 4시쯤에 잠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7시에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한 15시간 정도 잠을 잔 거죠. 그런 생활들이 굉장히 반복되면서 내가 몸이 안 좋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수면량도 많고 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서 왜 그렇게 많은 수면이 필요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거는 제가 영어를 처음 배우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이해하고 또 수업 시간에 뭔가 내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처럼 대답하고 싶다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제 언어를 습득하기 위한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이 지나고 나서 사실 제가 굉장히 언어적으로 또 새로운 문화를 습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고요. 캐나다로서의 이민은 저한테 어떤 그 경험보다도 그 변화에 새롭게 적응하는 그런 경험을 저한테 선물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그 파트타임 잡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알바라고들 많이 하죠. 그 당시 한국에서는 뭐 GS25, 뭐 CU 같은 편의점들도 많지 않았고요.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이렇게 쉽게 알바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뭐 편의점에서도 일을 하고 비디오 가게에서도 일을 하고 뭐 공사 장비들을 이렇게 나르는 그런 회사들도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어요. 한 가지 저한테 불편했던 거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아르바이트가 나한테 그 당시에 제가 1시간에 한 5불 정도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했었는데 나한테 5불이라는 돈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내가 지식적으로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경험적으로 훨씬 더 뭐 중장기적으로 내가 훌륭한 뭐 의사가 되거나 뭐 프로그래머가 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서 제가 무언가 그냥 의미 있는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극을 갖게 되는 굉장히 불편하지만 저한테는 꼭 필요했던 그런 변화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파트타임 잡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나중에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나는 어떤 일을 할까라는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꿈은 그냥 막연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한국에 살다가 영어도 배우고 또 캐나다에 살면서 이렇게 여러 인도나 중국이나 여러 나라의 문화를 가진 친구들이랑 같이 생활을 해본 경험들을 토대로 그런 여러 나라를 연결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아까 공유 들었던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어느 날 제가 해외 출장을 가는데 그 공항에서 제가 멈춰서 들었던 생각이 옛날에 내가 파트타임 잡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저한테 그런 불편했던 경험들이 또다시 저한테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제가 공유드리고 싶었던 저 변화와 제 성장의 계기 중에 하나는 제가 캐나다에서 첫 직장을 가지고 두 번째 20년 전에 IT 필드로 처음 들어오게 발을 내딛게 된 시스코라는 회사에 입사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예상치 않았던 저희 아버님의 좀 이른 사망이었습니다. 제가 첫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제가 잡을 잡고 이제 정기적인 월급을 받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는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어떻게 보면 약간 내 삶을 변화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불편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불편한 경험들이 저한테 훨씬 더 좀 빠른 시기에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또 제가 성장해서 더 많은 준비를 하는 더 많은 시간을 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커리어적으로 보면 제가 해왔던 일들은 거의 대부분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들, 새로운 사업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불편한 과정들을 거쳐서 저는 사실 오늘도 성장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 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지막 인터뷰를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넘는 분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새로 입사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굉장히 많은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랑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삶에 대한 생각, 비전, 또 철학들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훨씬 더 많은 경험과 성장을 하는 기회가 돼요. CEO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아빠로서 또 아빠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것, 또 그런 나의 성장을 가져가는 것,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또 그런 모습을 유지하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고 매 순간 경험하지 못했던 제 불편함을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